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대그라는 주제로 연구를 맡은 박건우, 이민선, 이현재, 오하영입니다. 저희 화면은 이번 발표의 순서입니다. 큰 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그의 기초와 대그를 활용한 여러 플랫폼들을 설명드리고 그중에서 아이오타와 수위에 활용된 대그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번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그의 정의입니다. 대그란 자료 구조인 방향 그래프의 한 종류로 순환이 발생하지 않은 방향성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란 기존 수학적 그래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추상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이 그래프란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방향 그래프는 한 정점과 다른 정점을 잇는 엣지 사이에 방향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반면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 이러한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환 그래프의 경우 순환이 생길 수 있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비순환 그래프의 경우 한 정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해당 정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의 대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블록체인은 이제 구조에서 비롯된 낮은 확장성과 높은 수수료가 문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대그 구조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기존 블록체인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구조와 합의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구조의 경우 블록체인은 시간 순서에 따라 블록을 형성하고 검증된 블록은 이전 검증된 블록 뒤에 추가되는 체인 형태를 가집니다. 반면 대그의 경우 이제 과감히 블록을 없애고 이전 블록을 참조하는 체인의 형식만을 남겼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블록이 생성되고 거래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그를 활용할 경우 검증이 병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의 수준을 트랜잭션 수준으로 쪼갤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단위 트랜잭션이 서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다음 대그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그의 장점은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굴이 없어 수수료도 없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확장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트랜잭션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트랜잭션이 이전 트랜잭션을 많이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단점은 네트워크 참여자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대규모 수준에서는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아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적으면 공격에 이중 지불 공격과 같은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대그 기반 프로토콜들은 많은 경우 중앙화와 관련된 요소를 가지고 있어 완전히 탈중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그를 사용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입니다. 나노는 구레이 블록이라고 부르는 플랫폼입니다. 나노는 2015년 10월 출시되어 대그 데이터 구조를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나노는 블록 레티스라는 특수한 구조를 사용하며 POS와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5바이트입니다. 이 5바이트는 9바이트볼이라고 불리는 플랫폼입니다. 이는 2018년도에 출시되었고 2019년도 바이트볼에서 5바이트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5바이트는 메신저 특화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팬텀입니다. 팬텀은 푸드테크 전문 기업인 식신과 한국 푸드테크 협회가 참여하여 개발한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 팬텀도 대그 구조를 가지며 라케시스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이콘입니다. 이 하이콘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에서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2018년도에 출시되었고 대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펙터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다음은 아이오타입니다. 아이오타의 경우 사물 인터넷에 특화시킨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대그를 활용한 탱글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아이오타에 대해서는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헤데라 해시그래프입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 2019년 9월 메인넷을 출시하였고 개인과 비즈니스가 탈중앙화 앱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가시 프로토콜에 따른 데이터 구조와 타임스탬프를 기반으로 한 비동기식 비잔틴 장애 허용 합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위입니다. 수위는 2023년 메인넷을 출시하였고 DPoS 기반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병렬화 및 나르왈과 불샤크라는 대그 기술을 사용해서 높은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오타 다음으로 수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그를 활용한 대표적인 플랫폼인 아이오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오타는 IoT를 고려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 블록체인 형태가 아닌 탱글이라는 대그 구조를 활용합니다. 이 탱글에서는 트랜잭션이 생성과 동시에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높은 확장성이 가능하고 기존 블록체인과 다르게 네트워크가 커져도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수료 비용 부담 없이 잦은 소규모 지불이 가능해서 IoT 기술에 특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블록체인 구조는 블록 생성 속도의 한계로 인해 느린 속도와 확장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탱글이라는 대그 구조를 아이오타는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탱글 구조를 사용하면 그래프 형태로 트랜잭션의 병렬 유효성 검사가 가능해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탱글에서는 트랜잭션 연결 시 이전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성이 개선되고 블록 채굴이 없어 속도 저하나 수수료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은 기존 블록체인의 병목 현상을 묘사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탱글을 도입하면 이런 병목 현상이 해소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오타에서 트랜잭션이 생성된 후 탱글에 포함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이웃한 노드에게 참조할 만한 트랜잭션 후보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웃 노드는 팁을 선택할 때 WURTS를 사용하는데 Weighted Uniform Random Tip Selectio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무작위성과 레이지하지 않은 어떤 팁이 레이지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스코어 웨이티드를 점수를 더해서 이제 그 팁을 셀렉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추천받은 트랜잭션들을 확인해서 그 중에서 유효한 트랜잭션 2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스 값을 계산하고 선택한 트랜잭션 정보를 포함해서 트랜잭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은 이를 수신해 검증하고 탱글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때 머클 루트를 활용해서 트랜잭션의 유효성, 일련 변호, 충돌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노드가 유효한 트랜잭션을 참조하는 마일스톤이라는 특수한 트랜잭션을 생성 및 전파합니다. 여기서 코디네이터 노드라는 것은 IoT 재단에서 탱글 합의를 위해 운영하는 특수한 노드입니다. 이때 마일스톤은 이전 마일스톤과 관련된 트랜잭션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일스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참조된 트랜잭션만 탱글의 최종적인 상태로 합의하게 됩니다. 즉, 이 아이오타는 그 중앙화된 노드가 생성한 메시지에 의해서만 탱글에 포함하게 되는 합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탱글 합의는 이러한 아이오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크게 탱글 합의의 중앙화 문제와 IoT 기기에서의 정상 작동 문제입니다. 탱글 합의의 중앙화 문제는 현재의 아이오타가 탱글 합의를 중앙화된 노드인 코디네이터가 발행하는 마일스톤이라는 메시지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오타 2.0 콜디사이드에서는 완전한 탈중앙화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 날짜를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완전 탈중앙화된 합의 테스트넷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부하 체제에서 즉 현실적인 IoT 환경에서 대그 합의의 성능이 보장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이중 지불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고부하 체제와 저부하 체제에서의 지연율 증가 추이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X축이 지연율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이고 Y축은 누적 가중치 계산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수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위는 앞서 말씀드린 아이오타와 다르게 기존의 블록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멤프를 덱으로 구성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먼저 수위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위는 무허가 검증자 집합에 의해 유지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또한 확장성과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데 이는 수위가 단순 트랜잭션의 경우 합의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고 인과적으로 독립적인 트랜잭션의 경우 병렬 합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과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공유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트랜잭션의 경우 BFT 합의를 통해 정렬되어 병렬로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렬 합의, 병렬 실행은 수위가 대그 기반 합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대그 기반 합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그 기반 합의는 나르왈과 불샤크입니다. 이들은 대그 라이더라는 BFT 기반 대그 기술을 상속하여 발전시킨 것이며 초기 나르왈과 터스크를 사용하려다가 최종적으로 적합성과 성능을 고려해서 나르왈과 불샤크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그를 형성하는 통신 레이어와 대그의 순서에 합의하는 오버헤드가 없는 순서화 레이어로 분리된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에이싱크로너스 BFT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팅하는 주기인 라운드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라운드 기반 대그입니다. 다음은 나르왈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르왈은 대그 구조의 멤프를 형성해 합의에 제출된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레이어입니다. 이 나르왈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라운드마다 1, 2, 3, 4번의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먼저 각 검증자는 다른 모든 검증자들에게 대그 정점에 관련된 메타데이터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메타데이터 메시지란 이전 라운드의 n-f개의 참조와 배치 다이제스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n은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고, f는 비잔친 노드의 수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받은 검증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서명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해당하는 다이제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해당 검증자의 월커에 영속된 경우를 얘기하고 두 번째 경우는 이번 라운드에서 이 검증자에게 이미 응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음 과정은 송신자가 n-f개의 서명으로 구성된 포럼 인증서를 형성하고 해당 라운드의 검증자에게 그래프의 일부로서 다시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효한 인증서를 포함한 n-f개의 정점을 받은 검증자는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불샤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샤크는 대그의 순서에 동의하는 합의 레이어입니다. 불샤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샤크는 부분 동기, 비동기화 프로토콜의 장점을 모두 갖춘 최초의 대그 기반 제로 오버헤드 BFT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각 참가자는 로컬 대그의 사본을 관찰하고 간선을 투표로 해석해서 정점을 완전히 순서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그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신 없이도 구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그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 다음 특징인 뷰 체인지나 뷰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커니즘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복잡성이나 지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샤크가 나르왈과 함께 동작 시 부분 동기화 하스토프 프로토콜의 처리량을 2배로 향상시키고 나르왈과 불샤크가 동작하는 경우 나르왈과 비동기 터스크가 동작할 때보다 33% 낮은 지연을 보여준다는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발표에서 저희는 대그의 기초에서 대그의 정의와 블록체인과 대그를 비교해 보았고 대그 기술의 도입의 장단점으로 채굴이 없고 적은 수수료, 빠른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중앙화 문제, 네트워크 참여자 확보 문제에 단점이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오타를 선택해서 이제 대그 플랫폼 중 하나인 아이오타가 IoT를 위해 대그를 도입하였고 탱글의 작동 원리와 아이오타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위를 선택해서 수위의 병렬 합이라는 특징과 BFT 베이스드 대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사용한 나루알과 불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그가 정말로 확장성을 해결할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대그의 발전을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저희 팀이 이제 연구할 때 참고한 페이퍼 목록입니다.